안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곧 1월 1일이 되잖아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 되면 2021년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을 맞아서 이제 개강이 얼마 안 남은 새롭게 학교에 들어가실 이제 20살이 되는 새내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교에 가기 전에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가면 좋을지, 지금 이 2달 동안, 3월이 되기 전 동안 어떤 걸 하면 좋을지를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노는 거겠죠. 저도 수능이 끝나고 진짜 많이 놀았고 여행도 가고, 제가 평소에 공연 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수능 전부터 저는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랑 뮤지컬 티켓을 엄청 많이 예매를 해두고 수능이 끝나자마자 엄청 보러 다녔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게 되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 노는 거는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그 노는 거 말고 그 외로 여러분이 대학 가기 전에 준비하면 좋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격증을 따는 건데, 저는 수능이 끝나고 한국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되게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유효기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따두면 좋고, 나중에 뭐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실 때도 한국사 능력 시험 그 자격증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미리 따두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니까 우리가 모두 한국사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억이 많이 날 시기거든요. 그래서 보는 걸 추천하는데, 한국사 시험이 2달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월 6일에 이제 시험이 있는데 곧 신청 기간이에요, 1월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1월 한 달 동안 공부하면 충분히 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능력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거를 일단 저는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 제가 운전면허를, 지금도 제가 운전면허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못 딴 걸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이제 대학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막 방학에 따야지 하다가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생각보다 귀찮아지고,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차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대중교통 좋고 하다 보니까 별로 운전면허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따게 되는데, 그래도 언젠간 따야 되잖아요. 근데 딱 지금 그 시기, 수능이 끝나고가 가장 운전면허를 따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갈 때 그래도 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 같은 걸 또 지원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서 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익 점수는 사실 엄청 고득점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취업을 하려면 토익이 거의 유예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취업 전에 무조건 대학 한 3학년? 4학년 그쯤에 한 번 더 좋은 점수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제가 어학 점수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로 카투사가 일단 있고요. 카투사가 토익 780점 이상이거나 아니면 토익 스피킹 140점 이상인데, 카투사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일단은 점수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좋겠죠. 그리고 토스가 140점 이상인데 토익 스피킹이 토익 790점보다 개인적으로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익이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 그 학교에서 가는 프로그램에 점수가 필요해요. 어학 점수가 필요한데, 이제 저희 학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인기 없는 학교는 그래도 토익 700점 이상 정도면 거의 합격을 하는데, 진짜 영미권 국가나 되게 인기가 많은 학교는 거의 900점에 가까운 점수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미리 점수를 만들어 놓으시면 아무래도 교환학생을 지원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죠? 더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장학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어학 점수가 있어야 장학금을 줬어요. 학점이 아무리 좋아도 어학 점수가, 그러니까 1점이라도, 토익 점수가 1점이라도 있어야 장학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게 될 학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알아보시고, 그래도 성적은 되게 잘 받았는데 어학 성적이 없어서 장학금 못 받으면 그거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시면 미리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수시에 합격한 친구들은 이미 국장을 신청했을 거예요. 왜냐면 엊그제까지가 마감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에 합격한 정시 친구들을 위해서 국장 2차가 열립니다. 그러면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하시고 국가근로장학금도 같이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위나 9분위는 국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소득이 어차피 안 나올 거라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하는데,
그 소득분위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장학금을 받을 때도 소득분위를 장학재단에서 한 그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가장학금을 내가 어차피 10분이니까 신청을 안 하면 그 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국가근로장학금이라도 신청을 하셔가지고 산정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근로 영상은 제 채널에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장학금을 알아보는 건데 교내 장학금이나 뭐 교회 장학금 전부 다 학교 홈페이지를 가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 소개하는 걸 잘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를 준비하면 되는지를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남들보다 더 뭔가 빠르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 1학년 때는 다른 친구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니까 미리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학생이 있는데 교환학생의 꿈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교환학생은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학 점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환학생을 가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유럽을 간다 치면 그래도 한 500만 원? 뭐 이렇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금을 당연히 이제 여유가 집에 돼가지고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교환학생 갈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이 시기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짧고 굵게 아르바이트 팍 해가지고 돈 모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환학생 가고 싶다 하면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되기 때문에 그때 돼서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이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할 말은 복수전공이랑 부전공 자격 요건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 저는 아무래도 문과 학생이다 보니까 복수전공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공대 친구들은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죠? 어차피 취업 잘 되니까. 근데 저희는 어쨌든 복전을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복수전공을 하는데도 자격 요건이 있고 그런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 학점의 이수 체계와 그런 게 다 잡혀 있어요. 그거는 학교에서 요람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걸 일단 미리 아시고 학교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내가 시간표를 어떤 식으로 짜고 몇 학년 때부터 복수전공을 시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희 학교는 일단 복전을 따로 신청을 안 해도 타학과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타학과에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소프트웨어 쪽을 복수 전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복전 신청을 따로 안 해도 소프트웨어 쪽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이만큼 들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거기서 요구하는 학점이 뭐 50학점이다 이러면 제가 50학점을 다 들었다 하고 신청을 하면 학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그런 시기여가지고 좀 미리 생각을 해놓으시면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그렇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남들보다 좀 더 여유로운 대학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네,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또 고려해야 될 게 뭐 집을 구하는 거나 어디 살지,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건 없는지 구매를 하는 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집 구하는 영상 같은 경우는 제 채널이 주로 다루고 있는 영상이 LH 영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조만간 서울의 기숙사형 주택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집을 구하는 방법 같은 것도 제가 여러분이 그 대학을 가기 전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올릴 생각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참고를 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운동하기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뭐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생각이니까 제가 새내기가 되기 전에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도 어학 성적을 미리 못 만들어 놨었고 이게 되게 생각보다 걸림돌이 많이 됐어요. 어학 성적을 미리 못 만들어 놓은 게 교환학생 지원할 때도 교환학생 지원도 안 되지 무슨 학교에서 뭐 해외 관련 프로그램은 다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많이 후회를 했었고 운전면허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국사 자격증은 그때 저는 바로 땄거든요. 그게 되게 지금 좋아요. 왜냐면 지금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그때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복수전공 같은 경우도 저는 2학년이 시작될 때 2학년 1학기 했었는데 좀 미리 알아봤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제가 하다가 접고 지금 일본 지역 연구로 갈아탔거든요. 왜냐면 소프트웨어가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과 학생들 중에 가서 내가 진짜 취업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복수전공을 무조건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습을 하시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과제는 제일 많고
과제는 진짜 제 전공보다 훨씬 많고 할 일은 훨씬 많은데 성적은 제일 안 나오고 결국은 네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만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딩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예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초적인 거라도 그러면 따라가는데 훨씬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준비, 본인이 대학생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대학을 가신다면 좀 더 뭔가 여유롭고 풍족한 대학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거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